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방에 양념을 보관하는 그 스페이스에는 어떤 양념들이 있을까요? 양조간장, 국간장, 식초, 소금, 설탕, 깨소금, 후추, 식용유, 조리술, 물엿 또는 화학조미료 등등등등 하나하나 챙겨보면 이게 적지 않은 수예요. 대부분 우리들 시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 오시면서 혹시 이 양념류의 포장에 붙어있는 표시 라벨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약으로 생각하고 먹어야 되는 양념을 얼마나 바람직하게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왜 양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문명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의 식생활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양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양념을 먹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야생동물들은 원래 생식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들도 예전에는 생식을 하고 또 근래에 건강을 위해서 생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 밥상이 불에 의해서 조리된 그런 식품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생적으로 먹었을 때하고 달리 지금의 우리의 식생활이 정착된 이후에는 세 가지 큰 변곡점이 있어요. 첫 번째, 50만 년 전에 불의 발견, 또 10,000년 전에 정착과 농경생활, 또 약 100여 년 전에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이 독특한 식생활 문화를 만들어낸 큰 전환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불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화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화식이 여러 이점이 많기 때문에 빨리 정착되고 많이 확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화식이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세균이나 기생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식감이 부드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식품 속에 효소가 파괴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의 미량 영양소들이 손상을 받게 된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데 빙하기가 끝나가면서 우리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하는 이런 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농경생활입니다. 아주 큰 전환점이죠. 농경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먹을거리는 안정화가 됐어요. 그렇겠죠? 반면에 영양실조와 전염병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연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냥 야생으로 먹을 때는 먹고 필요한 거 남아서 이것이 다시 땅속에서 순환하면서 퇴비가 스스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재배를 하다 보니까 재배할 때 거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확을 할 때는 완전히 싹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으로 순환하는 그런 기운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와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런 화식과 재배식을 거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최초의 양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의해서 발효법이 생성이 돼요. 발효법.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의 먹고 있는 우리나라의 양념류에는 거의 발효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식품에서 자꾸만 추출, 정제하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NaCl만 추출해서 정제염이 되고 또 사탕수수, 사탕무에서 슈크로즈라는 성분만 추출해서 백설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해되시죠? 또 한 가지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화학 물질이 막 만들어짐으로써 그것이 우리 음식에 첨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식문화가 뿌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재앙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재료만 어떻게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뭘 보충해야 된다, 이런 절차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급속하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양념류들. 참, 원래 시작은 화식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양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주 화학 첨가물로 범벅된 그런 양념들이 우리 밥상에서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장 가시면 꼭 한번 그 라벨을 보세요. 간장. 우리는 발효해서 매주 만들어서 발효해서 만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판되고 있는 간장의 50% 이상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식용유 찌꺼기에다가 밀가루를 넣고 산으로 분해하고 다시 또 그 산을 중화하고 해서 깊은 향이 나지 않는 단순한 짠맛을 내는 그런 게 바로 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색깔을 내기 위해서 캐러멜 소스를 넣는다든지, 또 달짝지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 과당을 넣는다든지, MSG를 넣는다든지, 이런 가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된장도 마찬가지고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소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대량 가공의 양념들은 천연의 아주 미량의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지 않고 단지 화학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념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몸 안에서 바로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특히 당이라든지 염도 같은 것이 빨리빨리 흡수가 돼서 또 우리에게 피로감, 또 만성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뭘 그럴까? 그렇게 조금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말씀드렸죠. 음식이 몸이라면 양념은 바로 혈액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간장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산분해 간장. 그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그 콩의 찌꺼기를 이제 염산으로 분해하는 건데, 이 염산과 콩 속의 지방이 합쳐져서 발암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 중화한다고 들어가는 NaOH가 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발전한 양조간장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 그 지방을 빼고 난 대두 콩을 가지고 밀가루를 섞어서 만드는데, 요거는 특정 효모를 넣어서 짧은 기간 발효를 시켜요. 그러나 매주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한식 간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수입콩으로 만든 메주를 사용해서 발효는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소비자들이 우리 좋은 양념 먹고 싶어요, 좋은 간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 맛의 음양의 조화가 깨진 짝퉁 양념을 아직도 많이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정제된 소금, 정제된 설탕, 또 산분해 간장, 밀가루로 만든 단기간에 숙성된 된장, 또 첨가물과 방부제가 들어간 고추장, 또 중금속을 촉매로 고온 고압으로 만든 쇼트닝 마가리 같은 유지류,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요구도 하고 본인 스스로 좋은 양념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좋은 재료로 좋은 과정을 거쳐서 만든 양념류는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가격은 대량 생산된 짝퉁 아주 싼 양념류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재료부터 취해서 만들어 온 과정 정성을 다한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엔겔계수 아시죠? 엔겔계수 여기 나와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예요. 전체 소비 지출 중에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계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엔겔계수가 높을수록 좀 가난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양념에 대한 엔겔계수는 좀 높여보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좋은 양념을 먹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집에 싱크대에 양념에 붙어있는 라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장만큼
그렇게 온전한 간장이 아닙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말 좋은 양념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 1위인 암이 특정 음식으로 고쳐졌다라는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가 TV에 자주 나오죠. 암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마치 인류를 구원해줄 슈퍼푸드 같은 그런 식품을 발견한 양 막 호들갑을 떨어요. 아마도 희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속지는 마세요. 특정 음식을 먹는다고 암이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을 포함해서 특정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식사요법이 필요하고 또 생활관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먹는 밥상에서 건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밥상이 바로 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호전되거나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상의 중요성 또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출생한 첫 아기의 이유식에 들어가는 간장이 만약에 대량 생산된 3분의 간장이었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짠맛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면서 짠맛을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겁나시죠? 그렇습니다. 양념은, 정말 제대로 된 양념은 맛과 풍미도 증진시켜 주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미량 물질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약이라는 생각으로 꼭 쓰셔야 됩니다. 반대로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양념을 만들 때 투입된 노력들, 또 재료들의 가치, 또 정직, 신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가격으로 보상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작은 부분의 식태도가 바르게 바뀌어 갈 때 문명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양념이 그게 아니구나 생각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밥상의 양념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양념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